안녕하세요. 인테리어TV 임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문틀 철봉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헬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문틀에 철봉을 걸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방문틀이 지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벽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문이 약하다거나 하는 말도 있고 상관없이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글이 있어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집 방문틀에 철봉을 설치하면 과연 파손이 될까? 빠밤. 두 번째, 왜 방문틀이 부서지는 걸까요? 빠밤. 세 번째, 안 부서지고 철봉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 집 문틀에 철봉을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바로 그 대답은 첫 번째, 우리 집 방문틀에 철봉을 설치하면 과연 파손이 될까요? 정답은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어느 집은 부서지는데 다른 집은 멀쩡하기도 할까요? 희한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셨다면 방문틀에 철봉을 걸었을 때 문틀이 바스라질 확률이 약 95%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축 공사를 할 때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파손이 되는 걸까? 파손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문틀이 불량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두 번째, 방문틀에는 당신이 모르는 땡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애초에 문틀이라는 것은 방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철봉을 거는 용도로 고안된 자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나무를 직접 목재를 켜서 나무 목재문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반면 요즘에는 욕실문으로 사용할 때 물에 불지 않는다고 ABS 합성수지가 함유되어 있는 도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목재문의 경우에는 목재로 채워져 있으니까 조금 더 견고하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사가 들면 섬유가 조금씩 압축되어 파손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철봉을 걸었는데 괜찮다가 나중에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는 바로 이 케이스인 거죠. 목문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약간 휘는 성질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ABS 도어를 쓰는 이유기도 하죠. 두 번째, 방문틀에는 당신이 모르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집이 지어질 때로 돌아가 보면 방문 자리는 문을 설치하기 전에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딱 맞게 설치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신축 공사일 때는 설치는 게 없으니까 사이즈를 측정해서 거의 딱 맞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격이 있어야지 들어가겠죠.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대부분 공사일자가 촉박하기도 하고 기존 문틀이 걸린 상태에서 실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 있는 치수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문틀 주문을 접수하면 최소 제작에 한 4, 5일 정도가 걸리니까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실제 벽을 파악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틀은 인테리어 전체 공정에서 보면 필수 선행 작업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사를 먼저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제작된 문틀을 여기에 걸게 되는데 고정을 하려면 벽에서 최소 1cm 정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앙카로 일부 고정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우레탄 폼으로 채워주게 되는데 이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하게 되면 스티로폼처럼 굳어져서 강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티로폼이 딱딱하진 않잖아요. 문선 몰딩으로 마감이 되어 가려지고 도배가 마무리가 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공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문틀에 철봉을 걸었으니까 철봉이 문틀을 지나서 빈 공간을 향해서 관통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에서 대부분 예전 오래된 집들은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시공 상황 때문에 문틀을 설치하고 나서 벽면에 시멘트로 미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문과 벽체 사이에 공간을 몰탈로 사춤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철봉을 걸어도 파손될 확률이 적은 거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레탄 폼은 인건비, 시공성이 향상 때문에 대부분 모두 진행하는 정상적인 공정입니다. 만약 사춤을 원하신다면 시멘트를 사와서 비벼서 넣는 사람의 인건비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폼으로 찍 쏘고 끝나는 건데 40kg짜리 레미타를 사다가 사람포대도 20kg짜리죠. 그 2배 되는 걸 사다가 비벼서 언제 넣고 말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사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틀이 파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철봉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형 철봉을 구매하신다면 양쪽에 보강재를 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판 조각이나 넓은 판을 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집중적으로 하중이 가는 게 아니고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다만 운동 중에 갑자기 훅 떨어지면 안 되니까 피스나 접착제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준 뒤에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중 분산형 철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에는 콧불소 같이 생겨서 양쪽 문틀과 상부틀을 같이 잡고 지지해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옆으로만 힘이 가는 것이 아니고 문틀이 서 있는 땅 쪽으로 하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파손 염려가 비교적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문 여닫을 때 이건 걸리기도 하니까 매번 탈착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일정 비용을 말씀하시고 몰탈 작업이 같은 시기에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부분 사춤은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집 방문틀에 철봉을 설치하면 파손이 될까? 제 대답은 반반 확률이지만 리모델링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자형 방문틀 철봉을 설치하면 파손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릴 때 문틀 하나 해먹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참고로 파손된 문틀 단독 교체는 아예 불가한 건 아니지만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 도배하실 때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문틀을 교체할 때는 개당 40만원대면 진행이 될 테지만 한 개만 딱 교체할 때는 많게는 60만원대까지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왜 방문틀이 부서질까? 애초에 철봉거르라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는 점과 문틀과 실제 벽 사이에는 약간의 이격 공간이 있는 게 대부분이고 시공성을 고려해서 이 빈 공간은 우레탄 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굽고 나면 우레탄 폼은 강도가 약한 스티로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틀 자체가 버티는 힘 이상으로 하중이 들어오게 되면 뚫려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안 부서지고 철봉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대답은 목재소에서 합판 쪼가리 정도 가지고 와서 벽체에 고정시킨 다음에 일자형 철봉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하중 분산형 철봉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해결책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선택은 사용자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처럼 인테리어 지식을 일상생활에 접목해보니까 저도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태